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에요. 요즘 저를 가장 즐겁게 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장모님인데요. 장모님은 나이는 많으셔도 젊게 사시고 아주 센스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덕분에 요즘 매일매일이 신이 나요. 또 아주 귀여우신 면도 있는데요. 자꾸만 선물을 주실 게 있다고 저를 도발을 하시고는 아니 글쎄 먼저 실신해버리곤 하세요. 그래도 저는 장모님과의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을 잘 만난 덕에 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 위로 누나만 3명인데요. 제가 막내이고 외동 아들이다 보니 집안에서 온갖 귀여움을 다 받으면서 자랐죠.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부모님하고 누나들이 제 성적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혹여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다들 난리도 아니었죠.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 한다는 둥,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온 가족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덕에 저는 공부도 꽤 잘했고요.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집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누나들은 다들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었고 다들 제 결혼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선도 여러 번 받고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도 꽤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제 조건만 보고 나오는 건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신혼집은 어디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몇 번 해보기도 했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슬슬 조건만 따져대는 여자들에게 질려가던 중이었어요. 오죽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같은 과 선배인 윤지 누나가 생각이 날 정도였죠.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저에게 참 잘해줬거든요.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정말 끝내주는 편이었고요. 저를 얼마나 황홀하게끔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를 소년에서 남자로 만들어준 누나였죠. 같이 밤을 보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어주던 좋은 여자였어요.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사이가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오죽하면 그 누나가 생각이 났겠어요. 내 인생에 이제 좋은 여자는 만날 수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 문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지내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와이프는 막내 누나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해준 사람이었는데요. 첫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저는 와이프가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예쁘지는 않아도 수수해 보이는 외모도 좋았고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저와 이야기하면서도 내내 수줍어하는 모습도 예뻐 보였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2명 이상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점들이 다 제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여자들하고는 달리 제가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거는 묻지도 않았고요.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죠. 이런 여자라면 평생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저를 애인으로 받아주었고요. 우리는 1년 정도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와이프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장모님은 인사를 드리러 찾아간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얌전하고 순진하기만 해서 와이프가 본인 짝을 어찌 찾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를 보시고는 장모님이 한시름 놓으셨다고 안심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와이프를 보고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농담도 하셨고요.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니 좋기는 했는데요. 와이프보다도 장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더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저녁상도 아주 거하게 차려놓으시고는 제 옆에 앉아서 직접 음식을 제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죠. 너무 적극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내색을 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나중에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은 집안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 엄청 좋으셨다고 해요. 와이프가 제 사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실제로 저를 만나보시고는 더 마음에 드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꼬드기셨나 봐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와이프의 집은 장모님, 오빠,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요. 형님은 먼저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장모님하고 와이프 둘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은 형님도 장모님 댁에 오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와이프가 고등학생이던 때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는 장인어른하고 소주도 한 잔 기울이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로망이 있었는데요. 그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더라고요. 아무튼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땅이랑 작은 건물을 한 채 사두셨던 게 있어서 와이프 식구들이 그다지 고생스럽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딱 봐도 본인 나이에 비해서 꽤나 젊어 보이셨고요. 피부나 몸매 관리도 엄청 많이 하신 듯 했죠. 생활이 어렵고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튼 처가 식구들하고의 첫 만남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양쪽 집안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와이프가 가보고 싶다는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오게 되었죠. 그것도 무려 14박 15일로요. 저는 가족여행으로 유럽 몇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와이프는 유럽 여행을 처음 가보는 거라고 해서 이왕이면 여러 국가를 돌면서 구경시켜주고 싶었어요. 유럽 여행에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와이프를 보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혼여행 중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와이프하고 처음 보낸 날 밤이에요. 와이프하고 저는 신혼여행에 가서야 처음으로 한 침대를 쓰게 되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와이프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그럴 기회가 없었죠. 남자 경험이 없던 와이프라서 저는 다 이해를 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 와이프는 어찌나 덜덜 떨던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와이프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그걸 해야 한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첫날 밤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와이프가 너무 겁을 내기도 했고요. 또 오랜 비행 일정으로 둘 다 피곤하기도 했죠. 결국 첫날은 시도만 몇 번 해보다가 결국 저도 와이프도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는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신기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편이었어요. 완전 아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봤는데
한번 잠이 들면 제가 호텔방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도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그제서야 신혼여행 떠나기 직전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와이프가 착하고 다 좋은데 잠도 많고 겁도 많은 게 꼭 어떨 때는 애 같은 구석이 있으니 저보고 잘 이해하고 보듬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며칠을 같이 보내고 나서야 장모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엄청 사랑스러운 와이프이니 큰 상관은 없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귀국하고는 양쪽 집에 간단히 인사만 먼저 드리고 신혼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돌아오자마자 원래는 양쪽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씩 지내다 오는 게 순서였겠지만 2주에 가까운 일정이라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도 밀려있는 상태라 처리해야 할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며칠 집에서 푹 쉬다가 그 주 주말에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냈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 주말에 장모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들은 가족이 된 와이프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는데요. 특히 누나들은 막내 여동생이라도 생긴 것처럼 와이프를 엄청 챙겼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참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는 다음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장모님 댁에 가게 되었어요. 혼자 지내시기가 적적하셨는지 장모님은 우리 부부를 엄청 반겨주셨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도 해드리고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장모님은 제 옆에 착 붙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어찌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장모님 옷도 몇 벌 사드리면서 쇼핑도 같이 했고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녁을 먹고 나서 터지게 되었죠. 장모님이 해놓으신 갈비찜을 먹으면서 술을 몇 잔 곁들이게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식사하면서 몇 잔 마신 술에 꽤나 취한 듯 싶더라고요. 백화점을 돌아다닌다고 피곤했나 봐요. 와이프는 졸음이 쏟아진다고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장모님하고 단둘이 거실에서 남은 술을 더 나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장모님은 제 옆에 바짝 앉으셔서는 제 빈 술잔을 채워주기도 하셨고 제 손이며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하셨어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려던 중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오늘 자기에게 봉사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와이프는 한번 잠들면 깨어날 줄을 모르니 안방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죠. 장모님의 눈빛이 진실하고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도 술 기운이 올라서 그랬는지 저는 장모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게끔 사랑을 나누는 것도 묘하게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 해오신 건지 장모님은 젊은 여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와이프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가득하셨죠.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젊은 저의 힘 때문이었는지 장모님은 사랑을 나눈 후에 실신하다시피 잠이 들어버리셨고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음식상을 혼자 조용히 치워놓고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는 저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거짓말처럼 믿기지 않기도 했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찜찜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며칠이 지나 장모님을 혼자 찾아가서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는 불편했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먼저 보내시고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해요.
재혼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들을 소개받기도 했는데 다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욕구가 조금 센 편인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는 처량한 신세였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집에 인사를 온 저를 보고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윗감으로도 그리고 남자로도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꼬드겨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마음이 불편한 건 이해하지만 둘만의 비밀로 삼고 저와의 관계를 꼭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절대 알게 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제가 너무 좋으시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간청하시는데 저는 장모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그날도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간은 찜찜했던 마음을 장모님과 대화로 해결한 이후로 우리는 더욱 친근해졌죠. 장모님도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저도 장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죠. 저는 시간이 날 때면 혼자 장모님 댁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장모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 부근으로 찾아오시기도 했죠. 장모님은 제가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대요.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요즘 장모님과의 연애가 아주 좋아요.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인터넷 같은 데서 알아보셨다면서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저에게 써먹어 보시겠다면서 기대하라고 하셨죠. 장모님은 장난기도 많아서 간혹 그렇게 저를 자극하고 도발하시기도 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늘 장모님이 먼저 실신해서 잠들곤 하세요. 그래도 저에게는 장모님이 아주 귀엽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는 와이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조리도 잘해야 하고 태교도 신경 써야 하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태아 건강도 생각해서 잠자리는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는데요. 그 소식을 장모님께 전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면서 부부관계가 없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더 잘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어디서 사신 건지 예쁜 속옷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내일 집에 오면 입은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저를 위한 선물이래요. 이렇게 또 저를 자극하고 도발하시는 장모님이 참 귀엽게 느껴져요. 빨리 내일이 와서 장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